우리나라의 정신간호학의 역사를 발표하게 될 2018 공사 일기내용입니다. 목차는 서양의 정신간호 치료의 역사, 서양의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 우리나라 정신간호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며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악마나 초월적 혹은 마술적인 힘이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었고 정신질환자를 구타하고 굶기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이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며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갈레는 그리스의 체액설을 로마에 보고시켰으며 신경계의 해부와 생리를 연구하고 뇌가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라 생각하였습니다. 꿈을 통한 질병의 치유라는 점에서 정신치료의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는 정신질환이 초월적 마법이나 결과를 비롯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라제스는 감각적 기능 장애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정신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변성으로 정신질환은 초자연적인 힘과 악령 때문이라고 인식됐고 여자 환자는 마녀로 취급되어 쫓겨나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어 정신병원들이 각지에 설립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들의 박해가 계속되는 모순의 시기입니다. 파라세러스는 정신질환자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녀로 취급당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최초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17세기에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쇠사슬이 사용되었으며 마녀 사냥도 하였습니다. 18세기에는 이성어 계명사상 시대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되고 잔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9세기에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질병 연구에서 임상적 및 병리적 방법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20세기에는 정신질환자들의 수가 늘어나 대형 수용소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때 치료는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구속하는 복장, 전기충전, 인슐린 쇼크 치료 등이 보이며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라타 린다 딕스는 소외받는 죄수들을 위해 감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지저분한 환경 개선에 앞섰습니다. 린다 리차는 미국 최초의 정신간호사이며 병원의 정신간호사 훈련을 위한 학교를 처음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존 호킨스 병원의 간호학교는 정신간호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1950년대) 정신간호사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중요한 동향이 있는데 맥스웰 존스가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견한 것이며 치료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사회적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약물과 개발은 심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켰으나 치료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하였습니다. 문을 잠근다거나 신체적 속박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치료의 역사엔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부터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정신장애가 관한 교육은 1910년경 서양 선교사와 일본인 의사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폐쇄병동에서 치료하였고 병원 규율을 어겼을 때는 격리시켰으며 흥분과 공격행위를 나타날 때는 억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과정에 정신간호학이 최초로 들어온 곳은 1972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